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현재 총장보다 5기수 아래를 지명한 파격 인사입니다. 검사장급 간부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물갈이되는 초유의 인사태풍이 예상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대표팀이 오늘 귀국해 서울광장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YG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파악하고도 검찰과 경찰의 최종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YG 전담팀을 통한 원점 재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남성이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당첨금 19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돈도둑으로 전락해 여러 차례 구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두 나라 전체가 14시간 동안 최악의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전력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태 발생 19일 만에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발탁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개혁은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보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혀왔었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윤석열 카드가 왜 파격적인지 또 대통령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서울 출신의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직행한 첫 사례입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문무일 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의 발탁으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 수뇌부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후보자가 주요 적폐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던 만큼 적폐 청산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임명 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사퇴한다. 그동안 검찰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전일 검찰총장보다 5년 후배가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후보자와 동기거나 선배인 간부가 29명이나 됩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5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가 선배와 동기 검사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줄사퇴도 예상되는데 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직접 보십시오. 검사 2,100명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총 43명입니다. 이 가운데 29명이 윤 후보자의 선배이거나 동기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과 고등검찰청장 등 고검장급과 전국의 주요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물갈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직서를 내면 검찰 조직과 인사에 타격이 적지 않아 21기부터 23기 중 일부는 검찰에 남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윤 검사장이 이른바 형님 리더십으로 일부 간부들의 사퇴를 만류할 것으로 본다며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으로 청문회 준비단을 꾸리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이 점 찍었던 인물로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를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게 했죠.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한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윤 후보자는 이후 한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시험에서 9번 낙방한 윤 지검장은 1991년 31살에 늦가기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등 이른바 특수통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고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를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겁니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3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기용됐고 2년 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때 검찰 수뇌부와 충돌하면서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도 받았죠.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노은지 기자가 검찰 선후배였던 두 사람의 악연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거론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사태라며 비난했고 황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윤 후보자의 폭로를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이후 윤 후보자는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황 대표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윤 후보자는 요직에는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윤 후보자 지명 소식에 검찰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제도와 인사가 중요한데 그런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을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증을 맡은 야당 대표로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는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했죠. 이런 탓에 보수 정당은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환영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발탁이 정권 코드에 맞춰 적폐 수사를 한 대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반문 인사들에게 휘두를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종속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적폐청산 후 협치의 의지와 청와대의 오만과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 검찰과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죠. 경찰은 빨리 사건을 넘기라는 검찰의 재촉이 있었고, 그래서 18장의 비아이 보고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누가 제대로 못한 걸까요? 여현규 기자입니다. 3년 전 가수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알고도 덮었는지, 이 과정에 YG 양현석 대표가 개입했는지,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YG 전담팀을 통한 원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3년 전 검사의 재촉에 사건을 서둘러 넘겼다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최초 수사팀이 검찰에 함께 건넨 A4 용지 18장 분량의 비아이 보고서 존재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전반부 2장 분량의 수사보고서에는 제보자 한모 씨가 비아이에게 대마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번복했다는 내용, 조사 당시 변호사가 한 씨에게 메모를 건네며 진술을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에는 한 씨와 비아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6장 분량의 증거 자료가 첨부됐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이 수사보고서 역시 검사 지휘를 받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아이 기록은 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로 한다면. 근데 같이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기록에다 다 묶어서. 하지만 검찰은 7개월 동안 한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입니다. 비아이는 아예 조사도 안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송치를 빨리 요구한 적이 없고 한 씨가 미국으로 출국해 더 이상 조사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잇따른 소속 연예인들의 파문과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사퇴까지 실망한 팬들이 YG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YG 소속 연예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비아이 마약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 데뷔한 YG 소속 가수 전소미. 흔들림 없이 열심히 준비했다며 복잡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YG 소속 가수 이하이는 비아이가 참여한 랩 부분을 드러낸 새 버전의 타이틀곡으로 방송 활동 중입니다. YG의 잇따른 마약 논란은 동료 연예인뿐 아니라 팬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YG와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불매 움직임까지 생겨날 정도.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YG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자동으로 제외시키는 방법을 공유하는가 하면 일부 온라인 K-팝 커뮤니티는 YG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가 규정한 모습을 봤을 때 동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불이익이 가더라도 제재하고 싶은 욕구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YG를 이끌던 양현석, 양민석 형제가 동반 사퇴한 이후 YG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YG는 공익제보자 한모 씨가 YG 소속 연습생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만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고유정 살인 사건 속보입니다. 살해당한 전 남편의 유가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아들에 대한 친권이 남아있으면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의 유족들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 씨의 재산이 자칫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법적 상속인은 4살 배기 아들.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강 씨가 가진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사 과정에 있던 강 씨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여러 편을 썼고 특허권도 갖고 있습니다. 특허권까지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 준 것도 억울한데 형 노력이 결실까지 그쪽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결국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강 씨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 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모가 범죄를 한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고유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인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탓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범행 사흘 전 표백제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뒤 범행 직후 일부를 환불한다며 다시 마트에 들린 고유정. 붕대를 감은 오른손이 눈에 띕니다. 고유정 측은 오른손에 난 상처에 대해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데 이어 자신들이 별도로 감정한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려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이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 측은 고유정에게 보낸 양육비 명세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보냈지만 아이를 끝내 보여주지 않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17년 4월부터요. 2019년 4월이죠. 형 실종되기 전달까지 보냈으니까 전부 다 내역 있어요. 안 보여줬으니까 법조로 왔죠. 한편 경찰은 전 남편 강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중수색을 중단하고 경비선을 통한 해상순찰과 지상수색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아들을 잃은 현 남편은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아들이 사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는지 경찰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활동 일지입니다. 구급대 도착 당시 아이 부모가 거실에서 CPR, 즉 심폐소생술 중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측도 아이를 발견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남편은 10년 경력의 응급구조대 소방관으로 지난해 12월 휴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PR 흔적은 없어. 본인이 CPR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현 남편은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경찰이 초동 수사의 미흡함을 덮기 위해 나를 과실치사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살인사건의 소식이 연일 이어지면서 고유정의 청주집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유정의 외모와 말투가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청주경찰은 오는 25일쯤 제주로 건너가 고유정을 직접 대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 수사는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김 씨 측은 손 사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편파, 부실 수사입니다. 앞서 경찰은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 김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손 사장을 상대로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폭행 말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손 사장이 낸 명백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고 동승자 조사를 안 했다며 검찰이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 사장이 2년 전 경기 과천시에서 견인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다음 달 10일까지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재조사에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이 손 사장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남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과거에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9억 원을 받았던 그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좀도둑이 된 걸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점 안으로 들어와 종업원을 찾는 남성. 전화를 거는가 싶더니 종업원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은 39살 황모 씨. 단체 예약을 하겠다며 밖에 있는 지인에게 선불금을 받으라고 내보낸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황 씨는 16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도주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말했다가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도주로를 추적하던 경찰이 택시 기사에게 당첨 발언을 전해들었고 당첨자 명단을 검색해본 겁니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총액 19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한 14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 정가 22번, 수배 중에 횡재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돈을 나눠주며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안 돼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자 좀도둑으로 전락해 여러 차례 구속됐고 이번 범행이 드러났을 때도 이미 또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로또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고 자기는 로또로 인해서 이득 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경찰은 황 씨에게 상습 절도 혐의를 추가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김치로 주는 보너스를 들어보셨습니까? 태광그룹이 직원들에게 줘야 할 보너스를 김치로 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는 그룹의 총수가 소유한 골프장이 만들었고 그걸 3배, 4배 더 비싸게 사서 준 겁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광그룹의 총수 이효진 전 회장 일가의 고급 골프장입니다. 2011년 개장 이후 계속 손실을 봤지만 2013년 태광의 IT 기업인 티시스와 합병했습니다. 흑자였던 티시스는 골프장을 떠안은 후 71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무렵 골프장은 갑자기 김치를 위탁 제조해 태광 계열사에 팔았습니다. 골프장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실상 강매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치 가격은 시중 판매가의 3배에서 4배가 넘었습니다. 이효진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치를 10kg 19만 원의 고가로 511톤, 거래금액 95억 5천만 원어치를 구매토록 하고 계열사들은 김치를 직원 복리 후생비 등으로 구매해 이를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아예 2015년부터는 직원 의사와 상관없이 김치를 보내고 자체 구축한 김치 판매 전용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좋았죠. 왜 좋았냐면 김치를 줬으니까. 근데 그게 저희 세금이라는 타이틀로 했다는 거 엄청 황당했죠. 김치뿐 아니라 총수 소유 와인업체의 와인도 선물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46억 원치 구매했습니다. 계열사의 김치와 와인 구매 덕분에 이전 회장 일가의 배당 월급으로 최소 33억 원 지급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태광에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전 회장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태광 측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벽시계의 숫자 10 안에 작은 몰래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죠. 이렇게 몰래카메라 공포가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소에서는 몰래카메라가 2번만 적발돼도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전문 탐지 장비를 든 여성 안심 보안관들이 방 안을 구석구석 훑습니다. 에어컨과 창틀, 화장실 변기와 샤워기까지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이한 물건 또는 못 보던 구멍이 어느 순간 뚫려져 있는 물체가 있다라든가 하면 한 번 정도 그걸 갖다가 위심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계나 형광등 스위치, 캐비닛 손잡이에 설치될 정도로 불법 촬영 도구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탐지 장비가 없으면 맨눈으론 찾아낼 수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불법 촬영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선 남성은 10명 중 5명, 여성은 10명 중 8명이 불법 촬영이 두렵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숙박업소가 가장 불안하다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카메라를 설치해 숙박객들의 모습을 생중계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이 빈번한 숙박업소와 목욕탕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업소는 2번, 목욕탕은 3번 몰카가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경기 보느라 밤낮이 바뀌어서 피곤하셨던 분들도 많죠. 밤새워 응원한 우리 국민도 승전보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축하 행사에도 전국 곳곳에서 팬들이 모였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을 응원했던 국민들. 당시의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 또 한 번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가는 어린 축구 선수부터 형들을 보고 배우려고 왔어요. 이번 대회 나갔는데 그때도 형들처럼 플레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끈기와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까지. 때마침 연차를 쓰고 우리 아들은 저기 방과후 해서 왔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낮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였습니다. 이거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소식 듣고 아침부터 왔습니다. 얘는 제주도에서 왔고 전 여수에서 왔어요. 오늘 행사에는 정정용 감독의 가족들도 찾아와 축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 감독이 40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오늘에야 이제 빛을 보이게 되는 거라서 너무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죠. 온 국민을 들뜨게 했던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홍콩 시민 200만 명이 참여했죠. 멀쩡한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잦은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4년 전 시진핑 주석의 비판적인 책을 팔다가 실종된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홍콩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어제 거리로 나와 범죄인 중국 송환법 반대를 외친 홍콩 시민들은 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중국을 불신하는 배경엔 4년 전 발생한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서적들을 판매해 인기가 높았던 코즈웨이베이의 서점. 이곳 관계자 5명은 시진핑 주석의 사생활이 담긴 책을 준비하다 줄줄이 실종됐습니다. 네 명은 돌아왔지만 한 명은 여전히 생사 여부도 모르는 상태. 서점 관계자들의 실종 사건 이후 서점은 문을 닫았지만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round 10 one day per day. Just look around and read some comics. Hong Kong people didn't really trust the legal system in China, so we are worrying about the legal system is not justice, it's not good enough to protect human rights. 시민들의 전례 없는 저항으로 중국 본토로 홍콩을 통합하려던 시 주석의 장기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홍콩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나라 전체가 통째로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두 나라 전체가 동시에 정전이 됐습니다. 망가진 국가 시스템 탓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종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남성이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정전으로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가게 주인이 손전등을 켜고 과일을 정리합니다. Boca Lugo no se veía nada excepto por las luces de los coches que pasaban pocos a esa hora. A las 7 de la mañana pasaban pocos, no se veía nada. Cuando no pasaban coches esto era...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동시에 전기가 끊기면서 4,8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의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Mal porque con el tema de la facultad no puedo hacer los trabajos, el tema de la comida, la heladera, no tengo luz, así que ahora voy a ir a comprar unas velas porque no sé hasta cuándo vamos a seguir sin luz. 두 나라는 살토그란데 수력 발전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전력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이웃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수년째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르헨티나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Y no debería volver a ocurrir. Se van a tomar las medidas necesarias una vez que conozcamos lo que ocurrió y también el sistema y el marco regulatorio. 14시간 만에 대부분 지역에서 복구된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19일째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냈지만 이미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염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지적합 좋아하네! 19일째 이어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참다 못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천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한 뒤 공식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말까지 수지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인천 정수장 4곳 중 한 곳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면서 불거졌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공촌 정수장입니다. 매일 28만 톤의 물을 정수한 뒤 주민 67만 명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공급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던 곳은 서울 풍납취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수장은 검사를 받기 위해 작동을 멈췄고 공촌 정수장도 물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인천시는 인근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졌고 송수관 내부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함께 쓸려나간 겁니다. 인천시는 총체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을 송수관과 배수관, 급수관 등으로 구분한 뒤 정화와 배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책 자체가 늦게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직무 태만을 다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붉은 수돗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붉은 수돗물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아이들의 급식 메뉴도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공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수돗물을 대신하기 위한 생수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학교는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식판에는 국이 담겨야 할 자리에 망고 주스가 놓여 있습니다. 국 대신 좀 목이 마를까봐 달콤한 음료수를 주게 되고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적수 현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먹이 있게 학교에서는 걱정되니까. 이처럼 생수를 이용해 급식하는 학교는 인천 서구와 영종도, 강화도 일대 모두 118곳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였던 지난달 31일에는 서구 3곳이었지만 영종도와 강화도로 확대되면서 151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강화도에서도 15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물을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할 뿐이죠. 붉은 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문을 열지 못했던 국회가 2달 만에 다시 열립니다.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상 가동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립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했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가 서명해 국회 소집 정족수 75명을 넘겼습니다. 국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회의장 벽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경제청문회조차도 정쟁이라면서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당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회라 추경안 등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보 8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황 대표가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던 운동권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현장 씨. 6월 항쟁 이듬해인 1988년 가석방됐지만 출소 9개월 만에 이적단체와 소통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때 담당 검사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또다시 반국가사범이 돼가지고 제가 수사를 해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주 오래 복역했습니다.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는데 김 씨는 거친 공안검사와 달리 점잖은 황 대표가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김 씨는 4년 만에 출소한 뒤 백미 좌파에서 보수 진영으로 전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년이 지나 다시 시작됐습니다. 2013년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민대통합위원으로 만난 겁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조언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당을 다스려본 적 없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서 승리로 이끌어본 적도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5.18 유공자인 김 씨는 광주에서 물 세례를 받은 황 대표를 향해 호남을 자주 찾아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빙선 아라온호. 운항 시작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건솔 기자가 승선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얼어붙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아라온호. 남극의 세종기지와 장보고 기지에 물자를 공급하고 연구 항해를 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아라온호 생일 축하합니다. 아라온호는 선체를 얼음에 부딪히거나 빙판 위로 올라가 무게로 얼음을 깨뜨립니다. 일반 선박이 파도의 저항을 줄여주려고 돌출형인 반면 아라온호는 얼음을 쉽게 깰 수 있도록 돌출 부위가 없습니다. 선체 앞 아이스나이프가 얼음을 자르고 선체 뒤 프로펠러가 깨진 얼음을 양옆으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울릉도를 다녀오는 여정에 참여한 국민체험단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산갈비가 동해바다를 갑니다. 승선원처럼 아라온호 안에서 먹고 자고 안전교육도 받습니다. 많이 출렁거려서 몇 개월을 이거를 타고 극지방 다니면서 연구하시고 문자 날르시고 그러신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존경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1년 중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보내는 아라온호 승선원들은 가족 생각이 간절하지만 내 사람들 가족 이야기하면 항상 포커싱하죠. 우리나라 유일한 쇠빙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큽니다. 아니면 쇠빙 능력이나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연구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라온호는 다음 달 12일 연구활동을 위해 다시 북극으로 출항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바다업 스타트업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평범한 바지락을 고부가 가치 식재료로 만든 청년 어부를 소개합니다. 동결 건조 기술로 보관 기간을 늘려 맛과 영양을 잡은 겁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바지락을 손질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뻘이 제거된 바지락 속살은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어민들이 채취한 바지락은 이 동결 건조기 안에서 영하 45도로 닷새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마른 바지락은 맛과 영양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지락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유통기한이 짧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사흘만 지나도 맛이 변하기 일쑤고 아예 냉동을 하더라도 석 달 이상 보관이 어려웠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15년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한승우 씨. 3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지락을 얼린 뒤 진공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 건조하는 신기술로 1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토록 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짧다. 그리고 해감하는 게 불편하다. 불편사항을 개선을 하면 좀 제품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동결건조 바지락은 생물에 비해 60%가량 비싸지만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연간 6억 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백질 변화를 최소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바지락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육수 요리에 적합하고 영양 성분도 최대한 살립니다. 한 청년의 노력으로 바지락이 고부가 가치 식재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디즈니의 실사 영화 알라딘. 둘 다 서로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만남이 소재입니다. 최근 황금종려상 기생충의 기세를 누르고 알라딘이 인기라는데 이현용 기자가 흥행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O great one who summons me, I stand by my oath, loyalty to wishes 3. I'm kidding. Watch this. 경쾌한 음악에 손뼉을 치며 몸을 흔들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분위기를 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로 주목받았던 싱어롱 상영회가 알라딘에선 눈이 내리고 좌석이 흔들리는 4D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또 다 같이 이제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치 자스민 공주가 된 것처럼 진짜 너무 스페셜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싱어롱 상영회 매진 행렬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춤까지 출 수 있는 댄스얼롱 상영회도 열릴 예정. 알라딘은 지난 주말에만 84만 관객을 모으면서 기생충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를 본 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기생충과는 달리 알라딘은 누구든 흥겹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20대 여성, 남성 관객이 대거 가세해서 가족 관객 이상으로 널리 확장됐다는 거죠. 음악, 그 향수를 흠뻑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가운데 기생충은 시드니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시드니 필름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에서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 3시 무렵 경기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저녁 6시부터는 서울 등 중부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이번 비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내일까지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수욕 계획 있으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00만 분의 1. 바로 로또 1등 당첨 확률입니다. 이런 확률을 뚫고 19억 원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떠돌이 도둑이 된 30대 남성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죠.
공짜 돈 때문에 커져버린 씀씀이가 결국 남의 물건에 손대게 만들었습니다. 로또 한 방이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역시 믿을 건 행운보다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